은퇴한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낡은 가방을 들고 몰래 밖으로 나가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도 바람이 났거나 도박을 한다며 오해를 받고 자식들에게 차가운 비난을 들어야 했던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진우, 올해 36의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3년 전에 퇴직하신 이른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함 하나로 저와 동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아버지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에만 계시던 아버지가 언제부터인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시계를 슬쩍 보시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들고 가족들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집을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산책을 가시거나 친구분들과 가볍게 약주라도 한잔 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은 늘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 4시나 5시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버지의 수상한 밤 외출에 어머니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신 요즘 밤마다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도 없고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아버지, 임자,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요. 바람 좀 쐬고 오는 거니까 먼저 자요. 아버지는 늘 묵묵부답이었고 질문을 피하며 겉돌기만 하셨습니다. 이런 날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저와 동생의 마음속에도 조그만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정황까지 발견되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여동생 민지는 아버지가 늦바람이 났거나 노인 기원 같은 곳에서 도박에 빠진 게 틀림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민지, 오빠, 이거 100% 문제 있는 거야. 엄마, 몰래 돈까지 뺏쓰고 밤마다 나가는 게 정상이야? 당장 확인해 봐야 해. 한진우, 민지야.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한민지, 사정은 무슨 사정? 요즘 노인들 사기당해서 도박판 빠지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결국 저희 남매는 아버지를 직접 추궁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실에서 아버지가 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어김없이 아버지는 방에서 나와 신발끈을 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진우, 아버지, 이 밤중에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고요? 아버지는 순간 크게 당황하시며 가방을 뒤로 슬쩍 숨기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별거 아니다. 친구 녀석이 급하게 불러서 그래. 한민지, 친구는 무슨 친구요? 매일 밤 10시에 부르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혹시 도박하세요?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기신 거예요? 여동생의 날카로운 폭언에 거실에는 순간 얼음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큰 소리 한번 안 치시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입술을 부르르 떠셨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아비를 겨우 그런 사람으로 봤더냐.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니? 아버지는 차마 가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셨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한민지, 봐봐.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해? 가방도 못 보여주잖아. 진짜 실망이야.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의 뒤를 밟아 그 추악한 진실이든 뭐든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두운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대로변에 서 있는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저도 숨죽이며 다음 택시를 잡아타고 아버지가 탄 버스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거대한 주상복합 빌딩 앞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빌딩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사방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꼭 쥐고 그 어두운 빌딩의 지하 주차장 입구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밤중에 이 거대한 빌딩 지하에서 뭘 하시는 걸까?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발소리를 죽이며 아버지가 사라진 지하 주차장 깊은 곳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 한 구석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정겨운 외투 대신 먼지가 잔뜩 묻은 허름한 야간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고 나온 낡은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다 달아빠진 고무장갑과 청소용 소리였습니다. 이른의 늙은 아버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차장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아버지가 대형 쓰레기통을 낑낑대며 밀고 갈 때마다 거친 숨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젊은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소장, 어이, 한씨 아저씨,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구석에 기름때 제대로 안 닦을 거야? 돈 받고 일하면서 이따위로 할 거냐고. 제 나이 또래밖에 안 되어 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관리소장이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며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며 어디서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던 제 아버지가 그 젊은 놈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소장님.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놓쳤나 봅니다. 지금 당장 다시 깨끗하게 닦아 놓겠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처럼 연신 고개를 숙이며 차가운 바닥에 다시 엎드려 솔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났다느니 도박을 한다느니 하며 비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로 단숨에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한진우,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청소소를 숨기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네가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집으로 가라. 한진우, 아버지가 왜 저런 놈한테, 자식 또래 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해요? 당장 집으로 가요. 제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청소 도구를 뺏으려 하자 아버지는 제 손을 지그시 누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아비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미화원 대기실로 자리를 옮긴 후 아버지는 마침내 그동안 숨겨왔던 기막힌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 무리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거액의 연끌 대출을 갚느라 매달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민지 역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당장 아이들 학원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가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통장에서 인출했던 거액의 현금은 다른 곳에 쓴 게 아니라 동생 민지의 사채 빚을 몰래 갚아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마저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신 아버지는 매달 나오는 제 대출 이자라도 보태주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늙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몸뚱이 하나뿐이더구나. 밤에 일하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손을 보니 평생 펜만 잡으시던 고운 손은 어디 가고 락스물에 부르트고 갈라진 상처만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도박꾼으로 의심할 때 아버지는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밤새 불 꺼진 지하를 청소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진우, 아버지, 우리가 미안해요. 우리가 불효자예요. 제발 이제 이 일 그만두세요. 저는 아버지의 락스 냄새나는 작업복을 붙잡고 대기실 바닥에서 꺾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의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오히려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며 잔뜩 독이 올라있던 여동생 민지와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지, 오빠, 아버지는 진짜 어디 가셨던 거야? 왜 오빠까지 밤을 새우고 와? 저는 말없이 아버지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거실 바닥에 쾅 내려놓고 가방을 열어 지퍼를 젖혔습니다. 가방 안에서 툭 떨어진 것은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부르튼 고무 장갑과 낡은 미화원 작업복이었습니다. 한진우, 민지야, 똑바로 봐라. 이게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에 나가서 하신 도박이다. 이게 아버지의 바람이야. 작업복을 본 어머니와 민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매달 제 대출 이자를 내주고 민지의 빚을 갚기 위해 야간 청소부를 해오신 사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여동생 민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간도 아니야. 아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아버지가 밤새 일해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껴안고 왜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 했냐며 눈물바다를 일었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며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내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이깟 청소가 무슨 대수겠냐. 너희들이 무사하면 그걸로 나는 되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완강한 만류로 청소부 일을 바로 그만두셨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부모님께 징징대지 않기로 다짐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의 부르튼 손을 마사지해 드리며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미루고 미룬 사과와 고마움의 말들을 이제는 아끼지 않고 매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은퇴하신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청소부 시절부터 쓰시던 낡은 수첩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저는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거대한 반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첩에는 단순히 청소 구역이 적힌 게 아니라 정체 모를 사람들의 이름과 거액의 계좌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밤마다 청소했던 그 빌딩과 이 수첩에 적힌 정체불명의 이름들 사이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조차 끝까지 숨겨야만 했던 진짜 마지막 비밀이 바로 다음 순간 펼쳐집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낡은 가방을 들고 몰래 밖으로 나가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도 바람이 났거나 도박을 한다며 오해를 받고 자식들에게 차가운 비난을 들어야 했던 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진우, 올해 36의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3년 전에 퇴직하신 이른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함 하나로 저와 동생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신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아버지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에만 계시던 아버지가 언제부터인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시계를 슬쩍 보시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들고 가족들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집을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산책을 가시거나 친구분들과 가볍게 약주라도 한잔 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은 늘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 4시나 5시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버지의 수상한 밤 외출에 어머니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신 요즘 밤마다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도 없고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아버지, 임자,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요. 바람 좀 쐬고 오는 거니까 먼저 자요. 아버지는 늘 묵묵부답이었고 질문을 피하며 겉돌기만 하셨습니다. 이런 날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되자 저와 동생의 마음속에도 조그만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정황까지 발견되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여동생 민지는 아버지가 늦바람이 났거나 노인 기원 같은 곳에서 도박에 빠진 게 틀림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민지, 오빠, 이거 100% 문제 있는 거야. 엄마 몰래 돈래 돈까지 빼쓰고 밤마다 나가는 게 정상이야? 당장 확인해 봐야 해. 한진우, 민지야,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한민지, 사정은 무슨 사정? 요즘 노인들 사기당해서 도박판 빠지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결국 저희 남매는 아버지를 직접 추궁하기로 마음을 먹고 거실에서 아버지가 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어김없이 아버지는 방에서 나와 신발끈을 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진우, 아버지, 이 밤중에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고요? 아버지는 순간 크게 당황하시며 가방을 뒤로 슬쩍 숨기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별거 아니다. 친구 녀석이 급하게 불러서 그래. 한민지, 친구는 무슨 친구요? 매일 밤 10시에 부르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혹시 도박하세요?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기신 거예요? 여동생의 날카로운 폭언에 거실에는 순간 얼음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큰 소리 한번 안 치시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입술을 부르르 떠셨습니다. 아버지, 너희들 아비를 겨우 그런 사람으로 봤더냐?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니? 아버지는 차마 가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셨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한민지, 봐봐.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해? 가방도 못 보여주잖아. 진짜 실망이야.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의 뒤를 밟아 그 추악한 진실이든 뭐든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두운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대로변에 서 있는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저도 숨죽이며 다음 택시를 잡아타고 아버지가 탄 버스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거대한 주상복합 빌딩 앞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빌딩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사방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꼭 쥐고 그 어두운 빌딩의 지하 주차장 입구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밤중에 이 거대한 빌딩 지하에서 뭘 하시는 걸까?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발소리를 죽이며 아버지가 사라진 지하 주차장 깊은 곳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 한 구석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정겨운 외투 대신 먼지가 잔뜩 묻은 허름한 야간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고 나온 낡은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다 달아빠진 고무 장갑과 청소용 소리였습니다. 이른의 늙은 아버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차장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아버지가 대형 쓰레기통을 낑낑대며 밀고 갈 때마다 거친 숨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젊은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소장, 어이, 한씨 아저씨,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구석에 기름때 제대로 안 닦을 거야. 돈 받고 일하면서 이따위로 할 거냐고. 제 나이 또래밖에 안 되어 보이는 새파랗게 젊은 관리소장이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며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며 어디서도 고개 한번 숙이지 않던 제 아버지가 그 젊은 놈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소장님. 내가 눈이 좀 침침해서 놓쳤나 봅니다. 지금 당장 다시 깨끗하게 닦아 놓겠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처럼 연신 고개를 숙이며 차가운 바닥에 다시 엎드려 솔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났다느니 도박을 한다느니 하며 비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로 단숨에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한진우,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청소소를 숨기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네가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집으로 가라. 한진우, 아버지가 왜 저런 놈한테 자식 또래 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해요? 당장 집으로 가요. 제가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청소 도구를 뺏으려 하자 아버지는 제 손을 지그시 누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아비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미화원 대기실로 자리를 옮긴 후 아버지는 마침내 그동안 숨겨왔던 기막힌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 무리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거액의 영끌 대출을 갚느라 매달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민지 역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당장 아이들 학원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가정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통장에서 인출했던 거액의 현금은 다른 곳에 쓴 게 아니라 동생 민지의 사채 빚을 몰래 갚아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마저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신 아버지는 매달 나오는 제 대출 이자라도 보태주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늙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 몸뚱이 하나뿐이더구나. 밤에 일하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손을 보니 평생 펜만 잡으시던 고운 손은 어디 가고 락스물에 부르트고 갈라진 상처만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도박꾼으로 의심할 때 아버지는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밤새 불 꺼진 지하를 청소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진우, 아버지, 우리가 미안해요. 우리가 불효자예요. 제발 이제 이 일 그만두세요. 저는 아버지의 락스 냄새나는 작업복을 붙잡고 대기실 바닥에서 꺼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의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오히려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며 잔뜩 독이 올라있던 여동생 민지와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민지, 오빠, 아버지는 진짜 어디 가셨던 거야? 왜 오빠까지 밤을 새우고 와? 저는 말없이 아버지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거실 바닥에 쾅 내려놓고 가방을 열어 지퍼를 젖혔습니다. 가방 안에서 툭 떨어진 것은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부르튼 고무장갑과 낡은 미화원 작업복이었습니다. 한진우, 민지야, 똑바로 봐라. 이게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에 나가서 하신 도박이다. 이게 아버지의 바람이야. 작업복을 본 어머니와 민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매달 제 대출 이자를 내주고 민지의 빚을 갚기 위해 야간 청소부를 해오신 사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여동생 민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간도 아니야. 아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아버지가
밤새 일해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껴안고 왜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 했냐며 눈물바다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며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내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이깟 청소가 무슨 대수겠냐. 너희들이 무사하면 그걸로 나는 되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완강한 만류로 청소부 일을 바로 그만두셨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부모님께 징징대지 않기로 다짐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의 부르튼 손을 마사지해드리며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미루고 미룬 사과와 고마움의 말들을 이제는 아끼지 않고 매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은퇴하신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청소부 시절부터 쓰시던 낡은 수첩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저는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거대한 반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첩에는 단순히 청소 구역이 적힌 게 아니라 정체 모를 사람들의 이름과 거액의 계좌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밤마다 청소했던 그 빌딩과 이 수첩에 적힌 정체불명의 이름들 사이에는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조차 끝까지 숨겨야만 했던 진짜 마지막 비밀이 바로 다음 순간 펼쳐집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낡은 가방을 들고 몰래 밖으로 나가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자식들은 바람이 났거나 도박에 빠진 줄 알고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그 낡은 가방 속에는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3년 전에 퇴직하신 이른의 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매일 밤 수상한 외출을 하셨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슬그머니 집을 나가서 동이 트기 직전인 새벽에야 지친 몸으로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까지 인출한 정황이 발견되자 가족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참다 못해 밤늦게 나가는 아버지를 가로막고 도박을 하느냐며 날카로운 폭언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밖으로 뛰쳐나가셨고 죄스러운 마음과 화가 동시에 치민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탄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불이 꺼진 서울 외곽의 한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 입구로 걸어 들어가 미화원 대기실에서 먼지가 잔뜩 묻은 허름한 야간 청소부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자식 또래밖에 안 되는 새파랗게 젊은 관리소장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락스물에 부르튼 손으로 밤새 청소 솔질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끌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아들과 남편의 사업 실패로 사채 빚을 지게 된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시작한 눈물겨운 부성애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거실 바닥에 꿇어앉아 아버지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청소부 일을 그만두셨고 가족들은 서로를 더 아끼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청소부 시절부터 쓰시던 낡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정체 모를 수첩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저는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거대한 반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첩에는 단순히 청소 구역이 적힌 게 아니라 정체 모를 사람들의 이름과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계좌 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밤새 청소하러 다니던 그 빌딩의 소유주이자 자산가인 황 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저는 수첩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밤마다 청소를 하신 게 아니라 이 수첩 속 인물들과 얽힌 거대한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품에 넣고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 수첩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적힌 이름들과 대기업 황 회장님 이름은 왜 있는 건가요? 아버지는 수첩을 보시자마자 들고 계시던 신문을 떨어뜨리며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리셨습니다. 진우야, 네가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당장 제자리에 놔두거라. 아버지는 다급하게 수첩을 빼앗으려 하셨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식 또래놈한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그 빌딩을 고집하셨는지 이제야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제발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셨고 거실에는 무겁고 고요한 침묵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버지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막힌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밤새 청소하던 그 거대한 빌딩은 30년 전 원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소유였던 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동업자와 함께 큰 건물을 올리려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처절하게 사기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동업자는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빚을 남긴 채 가짜 서류를 만들어 땅과 건물을 통째로 가로채 도망쳤습니다. 그 사기꾼 동업자가 바로 지금 그 빌딩의 주인인 대기업의 황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그 끔찍한 가난과 복수심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묵묵히 공무원으로 살며 자식들을 키워내셨고 퇴직 후 마침내 그 황 회장의 빌딩을 찾아내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야간 청소부로 들어간 진짜 목적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황 회장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가로챈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빼곡한 계좌 번호들은 아버지가 밤마다 회장실과 관리실을 청소하며 목숨을 걸고 찾아낸 황 회장의 비자금 장부 내역이었습니다. 진우야, 내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 하지만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더구나. 아버지는 비자금 증거를 모으는 와중에도 자식들의 대출 이자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청소 급여와 퇴직금을 전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증거는 모두 모았다. 내일 이 장부를 검찰에 넘길 생각이다. 그 사기꾼 놈을 단죄하고 우리 가족의 원래 재산을 찾을 것이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평생 동안 쌓인 서러움과 마침내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락스물에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지키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법조계에 있는 오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나선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설고 번듯하지만 지독하게 차가운 음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진우 씨 되십니까? 당신 아버지가 지금 아주 중요한 서류를 들고 가다가 잠시 우리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황 회장 측에서 아버지의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길을 가던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해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당장 돌려보내. 만약 아버지 몸에 손 하나라도 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분노로 가득 차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비열한 웃음소리를 내며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1시간 내로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장부 원본을 가지고 빌딩 징 지하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경찰에 신고하면 아버님의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겼고 저는 손을 덜덜 떨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황 회장 놈들이 가져간 것은 가짜 복사본이었고 진짜 장부 원본은 아직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의 나이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온 아버지가 지금 탐욕스러운 악마들의 손에 붙잡혀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닦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아버지가 숨겨놓은 진짜 장부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챙겨 넣은 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불이 꺼진 그 거대한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으스스한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저 멀리 어두운 조명 아래 아버지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늙은 사내, 바로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기꾼 황 회장이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씨, 평생 쥐 죽은 듯이 살았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늙은이가 겁도 없이 내 뒤를 캐고 다녀? 황 회장은 비열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뺨을 슬쩍 치며 비아냥거렸고 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내 놈이 원하는 진짜 장부 원본이 여기 있으니 당장 우리 아버지를 풀어줘. 제가 장부 봉투를 높이 들며 소리치자 황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황 회장은 비웃음을 지으며 부하들에게 손짓을 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서히 저를 포위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끔찍한 사기꾼들의 손귀에서 아버지를 무사히 구출하고 평생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악인들을 향한 목숨을 건 자식의 처절한 반격이 바로 다음 순간 펼쳐집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낡은 가방을 들고 몰래 밖으로 나가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자식들은 바람이 났거나 도박에 빠진 줄 알고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그 낡은 가방 속에는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끌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아들과 사채 빚을 지게 된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시작한 야간 청소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하던 거대한 빌딩은 사실 30년 전 원래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남기고 땅을 통째로 가로채 도망쳤던 사기꾼 동업자 황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 놈들이 이를 눈치채고 길을 가던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해
지하 주차장에 묶어두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장부 원본을 가져오라며 아들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황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을 시켜 아들을 서서히 포위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묶인 채로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눈물로 소리치셨습니다. 황 회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손에 든 장부 봉투를 빼앗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내들이 거칠게 다가오는 순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차량이 연이어 들이닥쳤습니다.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진심으로 돕고 보살폈던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몽둥이와 연장을 들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떼를 지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자 황 회장의 험상궂은 부하들도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미리 켜둔 주머니 속 녹음기 덕분에 황 회장이 아버지를 납치하고 협박한 모든 범죄 정황이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황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특수납치 및 협박 혐의로 단숨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 회장은 연행되면서도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금방 풀려날 거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경찰에 제출한 진짜 장부 원본에는 황 회장이 지난 30년 동안 저지른 수천억 원대 비자금과 불법 로비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의 메인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황 회장의 대기업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중형을 선고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 끝에 아버지는 황 회장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땅과 재산을 30년 만에 온전히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한을 풀게 되었고 자식들의 무거운 대출 빚과 사채 빚도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완전히 거지꼴이 된 황 회장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 앞마당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 사죄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꿇어앉아 우는 그들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평생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사기꾼의 자식들을 끝내 용서하고 베풀어주게 될까요?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던 악인들의 말로와 우리 가족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다음 순간 펼쳐집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낡은 가방을 들고 몰래 밖으로 나가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자식들은 바람이 났거나 도박에 빠진 줄 알고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그 낡은 가방 속에는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자식들의 연끌 대출 이자와 사채 빚을 몰래 갚아주며 밤새 청소하던 거대한 빌딩은 사실 30년 전 원래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남기고 땅을 통째로 가로채 도망쳤던 사기꾼 동업자 황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 놈들이 이를 눈치채고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해 지하 주차장에 묶어두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장부 원본을 가져오라며
아들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황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을 시켜 아들을 서서히 포위해 왔습니다. 사내들이 거칠게 다가오는 순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차량이 연이어 들이닥쳤습니다.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진심으로 돕고 보살폈던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몽둥이와 연장을 들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떼를 지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미리 켜둔 주머니 속 녹음기 덕분에 황 회장이 아버지를 납치하고 협박한 모든 범죄 정황이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황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특수납치 및 협박 혐의로 단숨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 회장은 연행되면서도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금방 풀려날 거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경찰에 제출한 진짜 장부 원본에는 황 회장이 지난 30년 동안 저지른 수천억 원대 비자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메인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황 회장의 대기업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중형을 선고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 끝에 아버지는 황 회장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땅과 재산을 30년 만에 온전히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한을 풀게 되었고 자식들의 무거운 대출 빚과 사채 빚도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완전히 거짓골이 된 황 회장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 앞마당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 사죄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꿇어 앉아 우는 그들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가 거친 손으로 그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인 것을. 더는 내 마당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돌아가시오. 아버지는 복수의 칼날을 자식들에게까지 겨누지 않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황 회장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린 채 떠나갔습니다. 드디어 모든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우리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원하시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셨고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려 했던 지난날의 오해를 모두 씻어내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말없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문득 거실에서 활짝 웃고 계신 아버지의 부르튼 손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가장 따뜻한 봄날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낡은 가방을 들고 몰래 밖으로 나가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자식들은 바람이 났거나 도박에 빠진 줄 알고 아버지를 거칠게 비난했지만 그 가방 속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끌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아들과
사채 빚을 지게 된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시작한 야간 청소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청소하던 거대한 빌딩은 사실 30년 전 원래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남기고 땅을 통째로 가로채 도망쳤던 사기꾼 동업자 황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 놈들이 이를 눈치채고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해 지하 주차장에 묶어두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장부 원본을 가져오라며 아들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황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을 시켜 아들을 서서히 포위해 왔습니다. 사내들이 거칠게 다가오는 순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차량이 연이어 들이닥쳤습니다.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진심으로 돕고 보살폈던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몽둥이와 연장을 들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떼를 지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미리 켜둔 주머니 속 녹음기 덕분에 황 회장이 아버지를 납치하고 협박한 모든 범죄 정황이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황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특수납치 및 협박 혐의로 단숨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 회장은 연행되면서도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금방 풀려날 거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경찰에 제출한 진짜 장부 원본에는 황 회장이 지난 30년 동안 저지른 수천억 원대 비자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의 메인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황 회장의 대기업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중형을 선고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 끝에 아버지는 황 회장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땅과 재산을 30년 만에 온전히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한을 풀게 되었고 자식들의 무거운 대출 빚과 사채 빚도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완전히 거지꼴이 된 황 회장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 앞마당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 사죄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꿇어 앉아 우는 그들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가 거친 손으로 그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인 것을. 더는 내 마당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돌아가시오. 아버지는 복수의 칼날을 자식들에게까지 겨누지 않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황 회장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린 채 떠나갔습니다. 드디어 모든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우리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원하시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셨고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려 했던 지난날의 오해를 모두 씻어내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말없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문득 거실에서 활짝 웃고 계신 아버지의 부르튼 손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가장 따뜻한 봄날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만 되면 낡은 가방을 들고 몰래 밖으로 나가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자식들은 바람이 났거나 도박에 빠진 줄 알고 아버지를 거칠게 비난했지만 그 가방 속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끌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아들과 사채 빚을 지게 된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시작한 야간 청소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청소하던 거대한 빌딩은 사실 30년 전 원래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남기고 땅을 통째로 가로채 도망쳤던 사기꾼 동업자 황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 회장 놈들이 이를 눈치채고 아버지를 강제로 납치해 지하 주차장 의자에 꽁꽁 묶어두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장부 원본을 가져오라며 아들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황 회장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을 시켜 아들을 서서히 포위해 왔습니다. 사내들이 거칠게 다가오는 순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수십 대의 차량이 연이어 들이닥쳤습니다.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진심으로 돕고 보살폈던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몽둥이와 연장을 들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떼를 지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주차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들이 미리 켜둔 주머니 속 녹음기 덕분에 황 회장이 아버지를 납치하고 협박한 모든 범죄 정황이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황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특수납치 및 협박 혐의로 단숨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 회장은 연행되면서도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금방 풀려날 거라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경찰에 제출한 진짜 장부 원본에는 황 회장이 지난 30년 동안 저지른 수천억 원대 비자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의 메인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황 회장의 대기업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중형을 선고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소송 끝에 아버지는 황 회장에게 빼앗겼던 원래의 땅과 재산을 30년 만에 온전히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한을 풀게 되었고 자식들의 무거운 대출 빚과 사채 빚도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완전히 거지꼴이 된 황 회장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 앞마당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 사죄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 꿇어앉아 우는 그들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가 거친 손으로 그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인 것을. 더는 내 마당에서 눈물 흘리지 말고 돌아가시오. 아버지는 복수의 칼날을 자식들에게까지 겨누지 않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돌려보냈습니다.
황 회장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린 채 떠나갔습니다. 드디어 모든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고 우리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원하시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셨고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리려 했던 지난날의 오해를 모두 씻어내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말없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문득 거실에서 활짝 웃고 계신 아버지의 부르튼 손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다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가장 따뜻한 봄날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 가족은 더없이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주차장 지하에서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매일 아침 밝은 햇살을 받으며 마당에 화초를 가꾸셨습니다. 저와 동생 민지도 매 주말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부모님 집을 찾아와 거실 가득 웃음꽃을 피워내곤 했습니다. 진우야, 민지야, 아비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구나. 아버지는 평생 가장 큰 짐이었던 30년 전의 한을 풀어내시고 한결 가벼워진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 오후 걸려온 한 통의 낯선 국제 전화로 인해 다시 한번 힘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해외의 국가 번호였고 저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진우 씨 되십니까?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지적이고 차분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인 한 씨 어르신께 급히 전달해야 할 유언장과 비밀 신탁 자산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아버지가 30년 전 황 회장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행방불명되었던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당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보증으로 내주었다가 야반 도주한 것으로 오해받았던 고모부의 이름이었습니다. 고모부는 사실 사기꾼 황 회장의 협박을 피해 미국으로 밀항해야만 했고 그곳에서 피땀 흘려 거대한 자산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평생 아버님께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자신이 도망쳐서 미안하다며 평생 모은 수백억 원의 유산을 아버님께 남기셨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수화기를 든 손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배신자로 알고 원망했던 고모부가 사실은 멀리서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거대한 유산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막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급히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고 계시던 아버지에게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미국에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돌아가신 고모부님이 아버지를 찾으셨대요.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들고 계시던 물뿌리개를 툭 떨어뜨리시더니 그대로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셨습니다. 내 고모부가 나를 찾았다고?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단 말이냐?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눈빛은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과 깊은 충격으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평생 배신자로 믿고 원망하며 살아온 고모부의 진실을 마주하고 이 거대한 반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될까요? 세월 속에 묻혀있던
또 다른 감동적인 진실과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진짜 마지막 기적이 바로 다음 순간 펼쳐집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의문의 국제 전화 한 통이 평온하던 우리 집안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배신하고 전 재산을 날린 채 야반 도주한 줄로만 알았던 고모부가 수백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시던 아버지는 제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계시던 물뿌리개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고모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리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네가 지금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그 이름은 이 아비가 평생 잊으려고 애썼던 이름인데. 한진우, 아버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대요. 한진우, 고모부님은 배신자가 아니라 당시 사기꾼 황 회장의 잔인한 협박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밀항을 하신 거랍니다. 아버지는 털썩 마당 평상에 주저앉으시더니 락스물에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셨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고모부는 황 회장이 보낸 폭력배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전방위로 받고 있었습니다. 고모부가 한국에 그대로 남아있다간 아버지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것이라 판단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고모부는 미국 땅에 도착한 이후 이름까지 바꾸고 밤낮 없이 접시를 닦고 막노동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오직 고향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자신 때문에 사기를 당해 무너진 아버지를 도우려는 일념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거대한 유통회사를 키워내며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고모부는 끝내 췌장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변호사, 고인께서는 한씨 어르신께 진 빚을 갚기 전엔 눈을 감을 수 없다며 수백억 원의 자산을 신탁에 묶어두셨습니다. 변호사, 오랜 추적 끝에 어르신이 황 회장의 빌딩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로펌 차원에서 나섰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을 바라보며 꺾어 밤새도록 참았던 눈물을 대성통통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구나. 내 가슴에 한을 풀겠다고 미워만 했어. 어머니와 여동생 민지도 마당으로 뛰어나와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민지, 아버지, 고모부님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황 회장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찾은 걸 보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미국 로펌과의 복잡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모부가 남겨준 유산 수백억 원 중 우리 가족이 살아갈 최소한의 비용만을 제외하고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과거 황 회장에게 사기를 당해 길거리로 나앉았던 다른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일일이 수소문에 찾아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고모부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과 상생기금을 설립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내 개인의 욕심으로 쓸 돈이 아니다. 나와 내 동업자가 진 세월의 빚을 갚는 게 먼저란다. 재단 설립식 날 수많은 언론과 백발이 성성한 과거의 피해자들이 찾아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밤새 일해 모은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와 동생 민지는 아버지가 청소하던 그 빌딩의 한 구석에 고모부와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불 꺼진 지하 바닥을 청소하던 늙은 아버지의 작업복과 낡은 가방이 그곳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여 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웠습니다. 아버지는 락스물에 부르텄던 손을 제 손 위에 포개시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민지야, 아비는 이제 정말 여한이 없다. 너희들이 올바르게 자라주어 고맙고 또 고맙구나. 세상에는 말없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끝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매일 밤 10시 아버지가 들고 나가던 낡은 가방은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살린 위대한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문득 거실 창가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올 때 저는 속으로 수없이 외치며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바쳐 지켜주신 우리 가족의 삶을 이제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날로 보답해 드릴게요. 그렇게 기나긴 오해와 복수의 서사가 막을 내리고 우리 가족의 이름 앞에는 진정한 축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안방 서랍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또 다른 비밀 수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수첩의 맨 마지막 장에는 황 회장도 고모부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 가족 중 누군가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추적해온 진실의 끝에는 또 어떤 소름 끼치는 가문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락스 냄새나는 작업복 속에 감춰두었던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목격담이 바로 다음 순간 우리를 기다립니다. 안방 서랍 깊은 곳에서 툭 떨어진 낡은 수첩의 맨 마지막 장을 펼친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황 회장의 이름도 우리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모부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정갈하게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제 동생 민지의 남편, 즉 제 매제인 가식적인 김서방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수억 원의 돈이 매달 입금된 날짜와 함께 황 회장의 하수인 배신의 대가라는 아버지가 친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댕하고 울리며 손발이 차갑게 식어내렸고 저는 수첩을 쥔 채 한참 동안 거실 바닥에 멍하니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매제인 김서방은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굴며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할 때도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던 녀석이었습니다. 동생 민지가 사채 빚을 지고 쓰러졌을 때도 자신이 무능해서 아내를 고생시켰다며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던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황 회장과 짜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벌인 지독한 연극이었음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장부의 복사본을 황 회장 손에 넘겨 아버지를 납치하게 만든 장본인도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김서방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며 수첩을 품에 넣었고 마당에서 평화롭게 화초를 보며 웃고 계신 아버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한진우, 아버지, 이 수첩 맨 뒷장에 적힌 김서방의 이름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버지는 흙 묻은 장갑을 천천히 벗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빛은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내가 왜 황 회장의 자식들이 마당에 꿇어 앉았을 때 조건 없이 용서하고 돌려보냈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아버지, 황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와중에 그놈 뒤를 봐주던 가장 추악한 뱀이 우리 집안 안방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보았단다. 아버지는 김서방이 황 회장에게 돈을 받고 우리 집에 일거수일투족을 밀고 해왔다는 사실을 주차장 청소를 하던 시절에 이미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면 제 동생 민지와 어린 조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까봐 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홀로 비밀을 삼키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민지가 그 녀석을 얼마나 믿고 사는데 이 사실을 알면 그 아이 제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묻어두려 했다. 한진우,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를 납치하게 만들고 고모부님을 사지로 몬 자식인데 어떻게 매일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제가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순간 마당 미닫이 문이 열리며 동생 민지와 김서방이 밝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서방은 여느 때처럼 비굴할 정도로 착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서방, 아버님, 주말인데 기운은 좀 어떠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신선한 우럭회 좀 떠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맙다며 사위의 손을 잡으셨을 아버지는 그날따라 묵묵히 사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고 김서방은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눈동자를 잘게 굴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품 안에서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수첩을 꺼내 김서방의 코앞에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한진우, 김서방, 눈이 있으면 이 수첩 맨 뒷장을 똑똑히 봐라. 내 놈이 황 회장 밑에서 받아 처먹은 돈의 날짜까지 여기 다 적혀 있다. 수첩을 확인한 김서방의 얼굴은 순간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들고 있던 횟감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김서방, 형, 형님, 이게 무슨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건 겁니다. 한민지, 오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왜 황 회장 돈을 받아?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동생 민지는 영문을 모르고 제 팔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민지의 손을 뿌리치고 김서방의 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한진우, 민지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남편이라는 이 인간이 아버지를 황 회장 주차장에 묶어두고 협박하게 만든 장본인이야. 한진우, 네가 사채 빚에 허덕일 때 뒤에서 돈을 조종한 것도 이놈이고 아버지가 모은 비자금 장부를 밀고 한 것도 바로 이 대단한 내 남편이라고. 민지는 사르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김서방을 나보았고 김서방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서방은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배신했던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눈물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협박을 당하다 보니 눈이 뒤집혀서 그랬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민지는
자신이 목숨처럼 믿었던 남편의 잔인한 배신 앞에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지, 인간도 아닌 쓰레기 같은 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고 네가 감히 여기로 와? 온 집안이 눈물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된 그때 평상에 가만히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김서방이 흘리는 거짓 눈물을 내려다보시며 평생 공직에 계시던 시절의 엄숙하고 호된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 김서방, 내가 주차장에서 락스물에 손이 부르트며 모은 것은 황 회장의 비자금 장부만이 아니었다. 아버지, 내 놈이 내 딸을 담보로 황 회장과 거래한 모든 통화 녹취록과 불법 자금 세탁 증거도 이미 검찰에 다 넘어가 있느니라.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참고 계셨던 게 아니라 김서방이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뒤에서 조용히 덫을 놓고 계셨던 겁니다.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쳐 김서방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는 비참하게 끌려가며 지옥 같은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천륜과 가족을 모두 배신한 자는 가장 따뜻해야 할 안방에서조차 발붙이지 못하고 완벽하게 파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러 어느덧 눈이 소복이 내리는 따스한 겨울날, 우리 가족은 다시 모여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서로를 향한 위대한 부성애와 끈끈한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굳건하게 이겨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불 꺼진 지하 바닥을 닦던 아버지의 거친 손은 이제 우리 가족의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버팀목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안방 서랍 깊은 곳에서 툭 떨어진 낡은 수첩을 보고 제가 왜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제 동생 민지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사위, 늘 아버님을 위한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 김서방이 사실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황 회장의 뱀이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고 주차장에서 락스물에 손이 부르트며 일하던 시절부터 그놈을 완벽하게 단죄할 덫을 조용히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장에 들이닥친 형사들에 의해 김서방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철컥 채워졌고 그는 비참하게 절규하며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동생 민지는 자신이 믿었던 남편의 잔인한 배신 앞에 마당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생을 바쳐 자식을 지켜낸 위대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수백억 원의 유산을 남겨준 고모부의 숨겨진 눈물이 숭고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모부가 남겨준 유산으로 과거 황 회장에게 사기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의 전액을 환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우리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와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김서방이 감옥으로 끌려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세상은 다시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생 민지는 아버지가 세우신 장학재단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며 서서히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무거운 대출 빚을 모두 청산하고 매주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정성껏 효도를 다했습니다. 73이 되신 아버지는 더 이상 야간 청소부의 거친 작업복을 입지 않으셨고 깨끗한 모시 삼배 옷을 입으신 채 마당에서 상추를 뜯으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진우야, 민지야, 아비는 이제 매일 밤 10시가 되어도 갈 곳이 없구나. 그저 너희들이 내 곁에 있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황금기란다. 아버지는 락스 물에 갈라졌던 손을 따뜻한 물에 녹여내며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고, 거실에는 정겨운 라디오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날 오후, 마당 평상에서 단잠을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가만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쥔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신음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119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고, 우리는 정신없이 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워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동생 민지와 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눈물을 흘렸고,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심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된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무거운 표정의 의사가 우리 가족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락스 같은 독한 약품을 밤새 마시며 일하신 탓에 폐와 심장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와 민지는 그대로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무거운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그 불 꺼진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깎아먹으며 솔질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마다 짊어졌던 가방의 무게는 다름 아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식을 살려내려 했던 부성애의 무게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간신히 들어간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는 수많은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 간신히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평생 산처럼 거대해 보였던 아버지의 몸은 어느새 낙엽처럼 야위어 있었고, 그 고운 눈매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민지, 아버지,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아버지가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불효자야. 정말 미안해. 민지는 아버지의 갈라진 손을 붙잡고 얼굴을 묻은 채 피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고 우리 남매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정말 힘겹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라. 내 소중한 자식들아. 아비는, 아비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위해 일했던 그 밤을 후회한 적이 없단다. 아버지, 오히려 불 꺼진 주차장을 청소하며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는 걱정 없이 웃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아비는 참 행복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쥐어짜내어 제 손과 민지의 손을 하나로 포개어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살거라. 아비는 늘 너희들 마음속에 함께 있을 테니. 그 말을 끝으로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위대한 아버지는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따스한 햇살이 슬프도록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버지가 구해주었던 수많은 수백 명의 상인들과 장학재단의 아이들이 찾아와 밤새도록 조문을 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자신들의 인생을 구원해준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고결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우리 가족의 가슴 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밤 10시가 되면 베란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나지막이 불러봅니다. 아버지, 매일 밤 불 꺼진 어둠 속에서 저희를 위해 길을 밝혀주셔서 정말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돈과 탐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자식을 구원해낸 위대한 아버지의 서사는 이렇게 가슴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10시마다 낡은 가방을 들고 나갔던 아버지의 발걸음은 우리 가족을 살려낸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식에게 40억 빚더미라는 지옥을 맛보게 한참으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로 회개한 아들을 다시 묵묵히 품어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기나긴 악연을 끊고 다시 진짜 가족으로 태어난 두 모자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